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워홀 비자로 시작해 여러 비자를 거쳐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서입니다. 북유럽 하면 다들 복지국가의 워라밸이 좋은 나라로 아시겠지만 4년 반 정도 넘게 살아보니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스웨덴에 오게 된 이유는 새로운 나라에서 제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막상 살아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한국에 휴가를 다녀오게 되면서 맛있는 음식들, 가족들 그리고 내 모국어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너무 좋았어서 그런지 많이 비교가 됐습니다. 흔히 향수병은 특히 한국 갔다 오면 더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이번엔 그 말에 대해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웨덴에서 4년 넘게 살면서 느꼈던 북유럽 살이 단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 나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것을 공유하는 영상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한 스타트업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대부분의 외국인 동료들은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당시 취업비자가 필요했던 저는 회사에 남아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회사 덕분에 이 나라에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더 버텨야지 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더 로컬화된 회사에서 하루 종일 스웨덴어를 들어야 했고 당시에 스웨덴어를 잘 몰랐던 저를 무시한 동료들로 인해 약간의 우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재택근무가 가능했고 커리어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힘들지만 버티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어쨌든 퇴사 이후 다음 스텝으로 대기업 계약직을 들어가게 되었고 다행히 영어를 사용한 동료들 덕분에 전 회사보다는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들을 어려워하는 동료들도 있고 당연히 모국어를 쓰고 싶어하는 분위기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스웨덴어를 배우는 방법밖에 없어 지금도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잡마켓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은 스웨덴 회사들이 굉장히 로컬한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게 저에게 좀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북유럽 하면 또 날씨를 빼놓을 수 없죠. 겨울에는 해가 정말 빨리 지는데요. 11월부터는 오후 3시부터 어두워지고 특히 겨울엔 해가 뜨지 않고 그대로 하루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여름은 천국처럼 아름답지만 그만큼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을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듯이 느린 행정 시스템도 하나의 단점입니다. 취업 비자는 무조건 스웨덴 밖에서 기다려야 해서 약 6개월이 걸렸고 파트너 비자는 약 1년이 걸렸습니다. 이 나라에 살면 당연히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하고 감내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특히 비자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아서 여기 사는 외국인들은 한 번씩 모두 겪는 스트레스인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커리어를 성장하고 싶어서 왔지만 이 나라에서 승진하는 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외국인 중에서도 승진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 경험과 주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스웨덴인이 아니면 승진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언어,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때문에 일을 잘해도 한계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 부분이 가장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해보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환경 속에서는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처럼 할 게 많은 도시와 비교하면 다른 도시들이 더 조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곳은 특히 새로움이 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행사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나라에서 계속 지내고 있는 이유는 분명한 장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인종차별을 덜 대놓고 하거나 영어로도 소통이 가능한 환경,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이스한 사람들, 물론 스웨덴어를 쓰면 더 나이스하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복지국가답게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나라의 큰 강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휠체어나 유모차가 버스에 탈 수 있게 옆으로 버스가 기운다던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편견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며 더 나은 삶을 제공해준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또한 대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누구든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어쨌든 장단점이 뚜렷한 이 나라에서 제가 얼마나 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면서 살아볼까 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종종 제가 여기 사는 걸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모두가 그렇듯 저도 좋고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반대로 한국에서 열심히 커리어 쌓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제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대단하게 느껴진답니다. 결국 사람은 어디에 있든 모든 걸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 나라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했으니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특히 제가 해외에 있다 보니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걸 유연하게 해결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플랜 ABCD를 계획하는 저를 보던 언니의 큰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이 안 되면 어때?
안 되면 쉬다가 다른 거 하면 되지. 어쨌든 해외에서 생존하기 위해 바쁘게 살던 저에게 그 말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내려놓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스웨덴어 공부도 하고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 영상이 북유럽에 오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디에 살든 결국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처럼 해외에서 살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